안녕하세요, 참가자 여러분. 오늘 7회차 수업을 할 건데요. 이제 벌써 여름이 됐어요. 그래서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보양식 겸 어떻게 보면 해장 겸 해가지고 닭미역국을 준비했고요. 사실 미역국은 우리가 아주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소고기 미역국도 있고, 뭐 조개 미역국, 해산물 미역국, 그 다음에 그냥 미역만 넣고 국을 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드시는 거 배우셔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역국 만들어 볼게요. 이제 미역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받으신 미역은 제가 건미역으로 보내드렸죠. 그래서 받으신 미역은 이렇게 물에 불려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 미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판용 미역은 조금 얇고 이렇게 색이 파랗죠. 네, 시판용 미역은 그렇고, 우리가 흔히 뭐 바닷가를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산물을 직접 파는 데서 이제 소매로 사는 경우는 미역이 두껍고 그 다음에 색이 약간 진하고, 그래서 그런 미역은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미역은 일단 국물을 끓이면 맛있어요. 맛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맛이 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고, 이 시판용 미역은 맛이 부드럽고 대신 미역 맛이 엄청 이렇게 깊진 않아요.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 편하신 거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미역은 불려서 칼로 자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위로 그냥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먹기 좋게끔. 그래서 이 자르는 것도 뭐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자르시면 되는데, 나는 미역을 좀 오래 끓일 거다, 그럴 때는 조금 크게 써셔도 괜찮아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자, 미역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늘하고 청양고추를 썰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마늘은 보통 많이 넣죠. 미역국에 많이 넣는데, 내가 미역국을 좀 오래 끓일 거고 양이 좀 많다 하실 때는 이렇게 통마늘만 넣으셔도 돼요. 통마늘을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대신 오늘은 이게 한 2인분 정도 나올 거예요. 2에서 3인분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끓일 때는 살짝 다져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너무 곱게 안 다지셔도 되고 조금 굵게끔 다져주시면 되는데, 나는 미역국을 깔끔하게 끓이고 싶다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통마늘로 넣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미역이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씹혀도 맛은 있거든요. 다 어차피 익어서 물러지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굵게 준비를 해주시고, 청양고추는 꼭지 제거하시고 씻어가지고 반절만 이렇게 크게 갈라줄 거고요. 미역국 끓여서는 먹진 않고 얘는 빼내고 먹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다음에 준비한 건 제가 닭 가슴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양식 느낌으로 닭고기를 준비했고, 꼭 닭 가슴살이 아니더라도 뭐 닭 다리 부분이나 뭐 닭 날개 부분 여러 부분 다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꼭 닭고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재료들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역국은 고기의 맛이 약간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먹어보면 미역의 맛이 주가 되는 요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 비율은 약간의 이제 뭐 감칠맛과 이 질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꼭 고기를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꼭. 그래서 팬에 불 켜시고, 오늘은 제가 참기름을 넣어요. 그래서 참기름을 넣었는데, 왜 참기름을 넣냐? 보통 참기름 넣어서 많이 볶지만 이제 내가 준비한 재료에 기름기가 좀 있고 하면은 참기름을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대신 오늘 닭가슴살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잘 볶아지기 위해서 참기름을 좀 넣었고요. 참기름을 많이 넣으면 안 좋은 이유가, 조금 나중에 색도 탁해지기도 하지만은 조금 씁쓸한 맛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기름은 좀 조절을 해서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참기름도 넣고 들기름도 많이 넣으시는데, 들기름은 이제 이렇게 열을 많이 해서 볶으면은 씁쓸한 맛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은 나중에 넣고 싶으시면 조금 끓이다가 추가를 하신 느낌으로, 국을 어느 정도 끓이다가 한 번씩 추가해서 약간 향만 입히는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닭고기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하얗게 익었죠, 겉면이. 그러면은 미역을 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위로 자를 때 다 체에 받쳐서 했죠. 어떻게 보면 미역의 수분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수분을 제거를 해가지고 이 볶을 때 좀 더 잘 볶아질 수 있도록, 충분히 잘 볶아질 수 있도록. 결국 여기에 수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볶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끓인다는 느낌이죠. 약간 볶기도 하지만 끓이는 느낌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제거해서 뭐 완전히 제거는 못하지만은 제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도 약간 초록색이지만은 지금 약간 좀 어두운 초록색이에요. 근데 좀 더 볶으면은 옅은 초록색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볶아주셔야 돼요. 자, 제가 한 3분 정도 볶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옅은 초록색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모든 걸 다 넣고 끓이면 되는데, 아까 준비한 마늘 넣고요. 그 다음에 홍고추, 청양고추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오늘 1.5리터 준비를 했어요. 1.5리터 준비해서 다 넣으면 돼요. 다 넣으면 되고, 그리고 보시면 오늘 닭고기잖아요. 닭고기라서 제가 치킨 파우더, 치킨 육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가루로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소고기 조미료 다시다처럼 팔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닭이다 보니까 닭 육수를 넣으면 더 맛있겠죠. 궁합이 잘 맞아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꼭 닭 육수를 맞춰서 안 넣어도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조미료 있죠. 흰색 조미료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소고기 다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넣어서 해주셔도 되고, 이대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면은 우리가 아는 미역국의 그 농도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미역국은 오래 끓일수록 더 맛있으니까 끓이시다가 나는 좀 더 끓여보겠다, 시간이 있다 하시면은 물을 더 넣고 끓이셔도 돼요. 제가 끓여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미역국이 완성이 됐어요. 제가 시간상으로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끓인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맹물을 넣었죠. 맹물을 넣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뽀얀 국물이 나와야 돼요. 미역국은 그래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끓일수록 얘가 점점 더 짙어져요. 색이, 뽀얀 색이.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고 더 끓이셔도 괜찮아요. 지금이 완성이 됐긴 했지만. 근데 오늘 미역국인데도 미역국은 보통 건더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한 5대5 정도로 생각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옮겨가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옮겨왔고, 우리가 간을 안 했죠. 미역국 간을. 그래서 오늘은 국간장을 준비를 했어요. 국간장을 준비했고, 국간장으로 간을 하고요. 저희가 간이 될 만한 요소는 그 치킨 파우더 아까 넣은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국간장이 없으시면 사실 진간장을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원래는 기본에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간장을 활용을 하시고, 간장이 둘 다 없다 하실 때는 소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은 먹을 만큼 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이렇게 끓이시면은 한 2인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미역국을 만들어 봤고요.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오늘 꼭 닭고기가 아닌 여러 가지 고기들로 활용하셔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7회차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단톡방에 잘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뭐 소감이나 맛이나 이런 거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